안녕하세요. 책친구의 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을 계속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자신의 대한민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분이 저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다음 새우 컴플렉스, 그 다음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로 굉장히 급부상한 나라입니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현재도 우리나라가 IMF의 위기를 초래한 나라, 금융 불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거나 또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대처하고 있어서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도 좀 저평가하거나 한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이런 상황들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가 1등 국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출판되는 것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위상을 저평가하는 그런 모순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는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선진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보다는 좀 위에 있지만 선진국까지는 아직 도달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는 당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예로 새우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또 우리 군사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우리는 근접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러일 전쟁이라든지 청일 전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짜 공황 상태로까지 빠뜨리게 한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거쳐오면서 우리는 아마도 스스로를 새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그런 약소 국가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새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판단과 행복으로 우리의 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좀 냉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세계적인 그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도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진짜 더없이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뭐 사무라이나 닌자, 그 끔찍한 역사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본의 그 문화의 그 발판으로 삼아서 그 자리매김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그 사상이나 정신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선비 사상이 있는데 왜 그거를 두각시키거나 발전시키지 않는지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비 정신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도덕적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이질적인 존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비 사상이라는 것은 지식인이 사회에 대한 그 책임감까지도 강조한다고 합니다. 선비 사상? 저도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사상이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건축 양식조차도 그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을 그 외국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음식도 우리나라의 뭐 김치, 떡볶이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그 예술적 가치를 그 첨가해서 그 외국에 선보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서는 우리의 나라에서 그 한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BTS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그 UN 총회에서 그 연설을 한 거를 보고 저는 뭐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멋진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한류는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문명의 발상지인 것이라고까지 강조를 해줍니다. 정말 한류라는 것이 세계 젊은이들의 그 지성의 새로운 희망이 된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국인이 몰랐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서술해 주신 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나머지 장인 4장과 5장과 6장, 그러니까 4장은 세계가 한국을 공부하게 하라, 5장은 한국의 기술유산은 특별한 발전의 원천이 된다, 6장 미래 한국의 비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개의 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